예. 예, 오늘 중요한 강의, 한국통일연방모형 84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번째 강의는 학문하는 가정교의 철학과 사상은 우리 한국의 근대화의 정치 사상을 통해 현대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로서 우리가 한국사회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한국사회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고자 노력했던 내용들을 오늘 설명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앞 시간에서 우리가 우주와 인간, 인간의 존재와 관계로 그리고 우주의 생명 탄생에서 인식작용까지 우리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하는 자연계에서 척추동물이 된 인간은 신경계의 진화를 거듭하였다는 것이죠. 신경계의 진화를 거듭하였다는 것. 제가 앞 시간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의 진화는 인간이 시각적 사고에서 언어적 사고를 하는 상징 시스템을 가졌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각적 사고의 개념이 한 5억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면 이 언어적 사고를 지각적 사고를 하는 상징 시스템은 한 10만 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 시스템은 이 언어적 사고의 산물인데 이때부터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바로 한국사의 시작이고 태고사의 새발견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설명하고 있는 이 태고사의 새발견은 기본적으로 언어적 사고를 시작한 10만 년 전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제가 74,143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태고사의 문명, 그 문명기를 3만 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74,143년으로부터 우리의 한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징 시스템은 언어적 사고의 산물이 되죠. 자, 그래서 현대 철학과 사상은 바로 이 상징 시스템을 언어적 사고의 산물로서 조직론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조직론적 사고가 바로 우리가 현대 철학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한국의 생활민주주의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조직론적 사고가 바로 프로그램적 사고가 되겠고, 플랫폼적 사고가 되겠고, 바로 시스템적 사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상징체계 시스템을 말하는데, 상징의 대표적인 설명은 우리가 불교의 일체 유심조에서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생각의 인식작용이 끊임없이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거기에 형상이 생기고, 형상이 생겨서 그것이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상징 시스템이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로 그 한자로 표현하면 일체 유심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우리는 추상적 사고라고 하고,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라고 말하고, 이거를 정신, 영혼, 영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가 어떻게 관계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자아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자아는 의식을 가진 존재이고요. 이 존재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독자성을 가질 때만이 이 존재라는 말이 되는데, 우주의 그 공간에서는 찰나적인 그 순간을 바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을, 실제로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때 그 찰나적인 순간을 바로 우리가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실제로 없고 관계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은 마음이고, 인식의 주체이며
희망이며 인식의 작용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는 우주만성의 유일한 독자성을 가질 때만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자아는 바로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자아는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이게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존재의 바로 상징적인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바로 상징성인데, 그 상징적인 체계를 우리가 그 조직론적 사고로서 관계되는 이야기가 바로 프로그램적 사고, 플랫폼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징적 프로그램적 사고, 상징적 플랫폼적 사고, 상징적 시스템적 사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을 뭐 상징적 조직론적 사고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상징체계 시스템을 말하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역할 존재로서의 존재인 객관화, 네트워크와 객관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존재는 오로지 자신만의 주관적 세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게 되지만, 사회적 관계인 네트워크는 주관적인 폭력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명사는 바로 각 개인의 주관적 폭력성을 제해온 과정이라는 것이죠. 문명사는 바로 각 개인의 주관적인 폭력성을 제해오는 과정이다 이거죠. 여기에 언어적 사고의 상징 시스템, 언어적 사고의 상징 시스템을 가지는 인간의 문화, 종교, 윤리, 도덕, 규범, 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융합하고 이걸 전략적 사고라고도 표현하고, 무의식의 영역의 경계인 유한의 영역인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의 개념을 유한의 개념으로 끌어오는 것을 우리가 재규범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재규범화.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바로 우리가 소통이고 공론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과정이 빠지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의 한국의 문제가 바로 이 과정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소통과 공론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어렵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우리 100년 동안의 억압과 착취 속에서 해방하는 과정으로 자기 탐욕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하고 공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깨어있는 시민의 집단적인 지성으로서 박근혜를 탄핵하고 탐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과 이낙연이 이걸 말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문도 고전과학에서 현대과학, 아까 현대물리학, 양자물리학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무한의 개념에서 유한의 개념으로, 연속에서 불연속의 개념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물리학에서 우리가 현대 물리학으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자 물리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한의 개념에서 유한의 개념으로, 연속의 개념에서 불연속의 개념으로, 인과의 개념에서 확률의 개념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작용이 바로 계몽주의 철학과 사상이 양대 세계 대전으로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지난 100년 동안에 서구 철학자들이 계몽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라는 것을 바탕을 두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양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폭력성을 보면서 이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현대 철학이 바로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가 되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한국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제가 설명해 오고 있고요. 자, 근대 철학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바탕을 둔 인간 생명 주체 철학이라면 현대 철학은 구조주의 철학이라는 것이죠. 막스주의와 실존주의, 이것이 바로 동북아의 중국에서 시작한 철학의 인식작용이 건너가서 서천에서 우리가 막스주의와 실존주의에 매우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를 보살사상의 인식론이 유불선도 기독교에 미쳤고 특히 공자 명자의 인식론과 시다르트의 마음 인식론이 유럽에 전파되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 서구 유럽에서 크게 발전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 말씀하시는 조직론적 사고이고 분석적 사고인데요. 이 상징 시스템을 상징하는 말과 행동, 의사결정의 재규범화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인간의 이성작용이라고 하고 이후에 인간의 이성작용은 합리성, 이성작용과 합리성은 막스주의와 실존주의가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인간의 주체적 의사결정권의 결단과 역사적 가치 결정의 결단을 중요시 여기는 막스주의 실존주의자가 되었고 이 막스주의 대표하는 사람이 막스와 앵겔스가 되었고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와 사르트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합리성과 이성 중심의 인간 중심에서 이 구조주의는 바로 의식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넘어오는 무의식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는 자연과학적으로 무한의 개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한은 인간의 상상, 추상, 가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미개사회, 원시사회, 고대사회라고 다 미개사회고 원시사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대사회를 미개사회, 원시사회, 신화의 해석에 따라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 개념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사의 통시성, 역사의 목적보다는 사회적인 구조의 결정, 상징적 시스템, 조직론적 사고, 융합적 사고, 전략적 사고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주의는 역사성의 목적보다는 사회적 구조의 결정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가 가장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이 두 가지 논리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미개 사회고 원시 사회고 신화적인 해석을 볼 때 역사의 목적을 우리가 해체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조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조직론적 사고가 프로그램적 사고, 플랫폼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이거는 모두 다 상징적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철학자가 레비스트로스고 이는 이후에 구조주의를 거쳐서 포스트 구조주의로 나아가게 됐는데 이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네 가지 방법이 바로 반이성인간주의다, 반서구주의자다, 반이성주의자다, 반합리주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철학자는 데리다라든지 푸크라든지 들레저라든지 이런 프랑스 철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주의의 핵심인 철학자들은 레비스트로스, 라캉 바로토, 그 다음에 포스트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데리다, 푸크, 들레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구조주의가 나타나는 우리 사회는 어떤 현상이냐? 바로 첫 번째 광인의 세상이고, 두 번째는 족쇄의 세상이고, 세 번째는 폭력의 세상이고, 네 번째는 정신병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은 바로 검찰공화국의 윤석열의 무정부의 광인의 시대이고 폭력의 시대이고 족쇄의 시대이고 정신병의 시대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폭력의 시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대안이 바로 생활민주주의 실천인데 개념은 시각적 언어로서 그 진화 과정이 무려 5억 년이나 되고요. 지각적 언어가 바로 인간의 역사인데 그 시작이 바로 10만 년의 결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문명상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만 년에서 7만 년까지 태고사의 문명기라고 말하고 이때 인간의 상징적 언어가 바로 보살사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태고사의 문명기에 만든 인간의 최고 최상의 상징적 언어가 바로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이고 이를 한자로 엄차했을 때 보리살타가 되고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황태현 박사님이 한국의 근대화의 정치 사상을 통해 현대 구조주의로 한국사의 징검다리를 놓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학문하는 가정교의 철학과 사상을 강의를 했습니다. 74,143년 1961년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한국문명학술원 골장 김두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